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소비자 보호입니다. 이 금융소비자 보호는요, 기존에 2020년까지의 기존의 내용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완전히 제정돼 가지고 시행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 교재나 여러분들 뭐 어떤 교재나 강의 이런 것들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예정 뭐 이런 걸로 기술이 돼 있어요. 하지만 2021년부터 3월 달부터인가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비로소 발효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정된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뀐 내용으로. 자,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동안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이 각종 법률에 하나하나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모두 포괄해가지고 하나의 단일법으로 딱 포괄 규정한 게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자, 기존에는 은행은 은행대로 규제하고, 그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즉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대로 따로 규제를 하고, 보험업은 보험업대로 규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같은 일을 하면, 기능이라는 게 같은 일을 하면 동일한 규제가 은행이든 증권이든 다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기존의 업권별 규제 체계를 뭘로 바꿨다? 기능별 규제 체계로 전환했다는 거. 이게 바로 자본시장법도 이렇죠.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비자법도 또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를 둘로 나눈 거예요. 우리 금융투자업에서도 투자활동에서도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나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소비자도요. 일반 금융소비자와 전문 금융소비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투자자,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 구분하듯이. 그리고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적용한다. 우리 전문 투자자 말고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만 보호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만 소비자 보호장치를 굉장히 강화시켰고, 반면에 전문 금융소비자는 소비자 보호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알아서들 잘하니까. 네. 그 다음에 소송 중지제도와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한 특례를 이렇게 규정을 해놔가지고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강화하고,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소송 중지제도라는 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분쟁 조정은 이렇게 사적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건데, 누구 한 사람이 그냥 소송을 해버리면 이 분쟁 조정이 그냥 중단돼 가지고 소송으로 넘어가요. 이게 기존에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자, 금융기관하고 우리 일반 금융소비자하고 분쟁이 붙었어요. 그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유도하는데, 금융기관들이 걔는 돈이 있고 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송으로 확 넘어가 버리면 이거 중단돼요. 그럼 일반 금융소비자는 소송에 참여할 정보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열이 낮은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쟁조정제도에서 소송으로 넘어갈 때 소송이 분쟁 조정이 중단되는 게 아니고 소송 중지제도라는 게 생긴 겁니다. 뒤에가 설명드릴 거예요. 판매행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이게 아주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강화된 조치죠. 그리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겁니다. 이게 사과돼야 되는데 1번이 돼버렸네요. 자, 그럼 주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업권별 규제 체계를 기능별로 바꿨다고 그랬죠? 자, 일단 금융상품을요, 속성에 따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오게 좋아요. 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이렇게 넷으로 금융상품을 분리해놨고, 일단 예금성 상품은 뭐고 어떤 걸 예금성 상품이라고 하느냐, 요거 다 연결시키는 게 시험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어려운 거, 자, 신용카드는 무슨 상품이냐? 금융상품.
분리했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이거 좀 어렵죠? 예, 여기 대출성 상품입니다. 요거만 좀 어렵지 나머지는 뭐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예금성은 당연히 이자 수익 발생하는 금융상품이고 요거의 특징은 원금 보장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투자성이라면 투자성이 들어가면 항상 원금 보장 안 된다는 거죠.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보장성 하면 보험상품이 그냥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보험료 내고 장래에 사고 발생하면 보험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 뭐 모르는 사람 없죠. 먼저 금융회사로부터 금전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펀드, 신타 이런 거 투자수 상품이고 뭐 다 쉬운데 요거 하나만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그나마 이것도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한다는 거. 그 다음에 판매 행위의 속성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금융상품을 누가 직접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중개해주는 사람이 있고 판매를. 그리고 그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이 상품 이거 사도 되나? 구매해도 되나? 이런 것들을 누가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직접 판매업자와 판매 대리 중개업자 그리고 자문업자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판매업자는 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여러분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라고 해서 판매 대리 중개업자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다 이제 요거는 증권사고요. 그 다음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뭐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뭐 여신전문회사 등 다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자고요. 자, 판매를 대리하고 중개하는 업자는 개별 자격증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투자 권유 대행인,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보험과 관련된 게 3개나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이런 자들을 판매 대리 중개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업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런 금융기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문업자는 투자 자문업자입니다. 여기 일임업자는 직접 판매업자지만 자문업자는 투자 자문업자는 자문업자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요 구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각종 영업행위를 규제했는데 일반 원칙,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 원칙을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리고 중요한 내용들 볼 겁니다. 자, 일반 원칙 어떤 내용이냐? 영업행위 준수상 해석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신의성실 의무 그리고 자기거래 뭐 쌍방 대리 금지 조항을 만들고 금융상품 판매업자 관리 책임 조항 신설하고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 우리 앞에서 여기 직접 판매업자는 얘들이라고 했잖아요. 얘들한테 펀드 팔아. 펀드, 투자권유대행 뭐 이런 사람들한테 펀드, 투자권유 해놓고 만약에 여기서 잘못했어. 이 사람이 잘못했어. 중개업자가.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 책임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책임? 네가 나를 썼으니까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관리 책임이 있다. 그리고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는 고객이 손해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게 사용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 추정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사용자 책임을 적용을 한다고 그랬죠. 할 때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어떻게 적용해 놨냐면 보험중개사를 빼고, 자, 보험중개사는 제외를 했어요. 여기 앞에 또 넘어갈게요. 판매대리 중개업자에 쭉쭉쭉 있죠. 근데 요 사람만 빼고, 요 보험중개사, 대리점 다 들어가요. 설계사나. 근데 중개사만은 빼고 모든 판매 채널, 판매대리 중개업자를 얘기해요. 앞에서 지금 본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 즉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요 사람들이 어디입니까? 여기 직접 판매업자. 얘들이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현행 금융법보다 사용자 책임을 훨씬 강화시킨 거예요. 자,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당연히 이들도 책임져야 되지만 위탁한 사람, 맡긴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게 사용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의 임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구?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가 부담하도록. 즉, 뭔 잘못한 걸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걸 너 잘못했다, 니네들 잘못했다 이걸 입증하기는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뭐 의료사고 같은 것도 의료사고가 났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뭡니까? 의료인들 보는 차트 이런 걸 우리도 볼 줄도 모르고 그러한 자료를 얻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입증이 곤란해. 그래서 다 모든 문제의 입증 책임을 누구한테? 상대적으로 강자인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 니들이 입증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강화된 내용들이에요.